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 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들라러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끼고 아끼던 주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진통의 유형 5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진통의 유형, 산모 3명의 출산을 진통 과정을 자세하게 풀었었는데요. 내 출산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 나는 몇 시간 걸릴 건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산모 나이, 늘어난 몸무게,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돼서 누구는 몇 시간 걸리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서도 항상 한계가 있었는데 모든 산모들이 이 진통 유형 5가지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해보니 이렇더라 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 출산하실 때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통의 유형 5가지는요. 첫 번째, 조상기가 있는 산모. 두 번째, 경산의 경우. 세 번째는 배뭉침이 계속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진통이 쭉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증상입니다. 여러분, 무증상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맘카페에 가면 제가 지금 38주, 39주 혹은 내일 모레가 예정일인데 왜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죠? 저 자연분만 할 수 있을까요? 유도하다가 재앙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내 거다. 나도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수천 명을 막 이렇게 같이 출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오히려 무증상인 분들이 좀 출산 예정일 넘어서라도 기다리기만 하면 또 의외로 진통이 와서 진행이 잘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출산하신 산모 중에도 완전히 무증상이었는데 유도분만 하기 전날에 진통이 시작돼서 쭉 진행돼서 정말 회음부 손상도 없이 아기를 너무너무 잘 낳았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유도분만을 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상담하셨던 분도 제가 그러면 이 병원에 가보세요 해서 병원을 옮겼는데 그 병원에 다닌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유도분만 안 하고 자연진통이 자라서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무증상이었거든요. 내진혈만 한 번 나오고 완전히 무증상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싸르르 아픈 게 시작이 되면서 진통이 왔고 그게 이제 진진통으로 이어졌고 출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무증상인 경우 진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통의 단계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무증상인 분들한테 제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하고 한번 잘 지내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무증상인 분들은요, 진통이 한번 시작되면 진행 단계가 약간 표준, 그러니까 변칙적인 요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진통 5분이 있고 진진통 5분이 있다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가는 분들은 가진통 5분이 가기 전에 일단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진통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쭉 시작이 돼서 이슬을 보게 되고요. 이슬을 보면서 가진통 5분으로 넘어와요. 그럼 가진통 5분이 되면 일단 어때요? 간격은 5분, 그리고 진통의 지속 시간은 30초에서 40초. 이러면 선생님, 어플에서는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이때 가면 아직 안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영상 보셨겠지만 어플에서 그렇게 뜨지만 지금은 가진통이니까 충분히 집에서 더 움직이고 잘 자고 잘 먹고 계시다가 한번 진행 상황 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가진통 5분이었다가 갑자기 3분으로 잠깐 줄어들고 다시 5분을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진통 5분에서 한 2시간 기다려보면 다시 10분 주기로 늘어나거나 8분으로 늘어나요. 10분이 계속 또 10분이 아니고 10분이었다가 8분이었다가 그러면 6분이었다가 10분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5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한 8분, 6분 또 한 번은 많이 아팠다가 한 번 적게 아팠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슬은 계속 나오고 나중에는 코 같은 이슬에서 피 같은 이슬로 바뀌고 그러다가 진통의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진통의 지속 시간보다 진통의 강도가 먼저 세지면서
진통 간격은 변화가 없는데 진통의 강도가 좀 세지고, 그리고 진통의 지속시간 좀 비슷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통 간격, 진통의 지속시간, 그리고 진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진진통 단계에 이르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진통 단계는 진통의 간격은 5분인데 아픈 정도는 한 5 이상, 초산의 경우에요. 5 이상. 그리고 진통의 지속 시간은 한 50초에서 1분. 이 정도 되면 진진통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 정도 돼서 병원 가면 아무리 적게 열려도 3, 4cm는 열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도의 진통도 혹시 모르니까 1시간 이상인지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진통의 그런 지속이 2시간 정도 이어지는지, 특히 가진통 상태에서는 봐야지 진통이 금방 바뀌었다고 해서 막 급변하진 않거든요. 초산의 경우는 집에서 병원이 좀 멀어도 괜찮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무증상이었던 분들은 한번 진통이 시작되면 가진통에서 진진통으로 쭉 이어진다. 그리고 15분, 20분 간격이 가진통 5분 간격에서 다시 가진통 10분, 10분에서 6분 이런 식으로 진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진진통으로 넘어가는데, 진진통 5분은 진통의 강도가 한 6, 7은 되고, 그리고 진통의 간격은 한 5 정도, 그리고 진통의 지속 시간은 50초에서 1분 정도. 산모에 따라서 좀 잘 참는 산모도 있기 때문에 진통의 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진통의 강도가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둘라를 해드릴 때는 한 6, 7 정도 될 때 우리 이제 병원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진통 5분에서 시작해서 진진통 5분까지 가는 게 산모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지만 한 12시간 정도 보거든요. 처음 이슬을 보고 나서 한 12시간 정도. 물론 진통이 동반될 때 하루를 넘기지 않고, 가진통 5분에서 쭉 진통이 이어졌다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병원에 가게 돼요. 만약에 가진통 5분이 시작이 됐다면, 내가 이 진통이 쭉 이어진다면 그대로 한 12시간 있다가 병원 가게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론 12시간 있다가 진통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증상이었던 분들도 진통이 시작되면 출산하는 데까지 큰 변수 없이 쭉 진행이 잘 되는 편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될 거는 잘 먹고 잘 쉬고 이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샤워하기나 이런 걸 하고 나면 갑자기 진통 간격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진통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샤워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변했다면 이러한 진통 패턴이 1시간 정도 지속되는지 보고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조산기 있는 산모인데요. 조산기 있는 산모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36주쯤에 퇴원을 해서 37주까지 집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좀 누워 있다가 37주부터는 만삭이니까 언제든지 아기를 낳아도 상관없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세요. 막상 퇴원을 하고 집에 오면 전혀 진통이 없는 거예요. 또 37주 이후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전에 그런 조산 증세와는 달리 진통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갖가지 걱정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조산기 있는 산모들은요, 난산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이 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통을 하다가 재앙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쨌거나 진통이 오면 잘 진행돼서 거의 10명에 10명이면 다 그냥 출산을 하시게 돼요. 자궁 경부가 이렇게 꽉 닫혀 있어야 맞는데 시기에 맞지 않게 미리 이제 열리고 막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만삭 시기에도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산기가 있었던 분들은 좀 심적으로 많이는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37주까지 잘 왔다면 내가 출산은 잘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건, 조산기에 있는 산모들은요 굉장히 변칙적이에요. 이 진통의 흐름 자체가 15분에서 20분, 그 다음에 10분 이러다가 가진통 5분에서 다시 주기가 늘어나고 진진통 5분으로 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한 3분이나 5분 이렇게 막 한 1시간 넘게 좀 금방 애를 낳을 것처럼 막 진통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출산 코칭 해드린 산모도 조산기가 있으셨는데 새벽에
병원에 갈 뻔했는데 2시간이 채 안 된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진통이 한 5분 간격으로 좀 세게 오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뚝! 이런 식이에요. 진통이 뭔가 순차적으로 오지 않고 갑자기 이 진통 오고 이 단계의 진통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2단계의 진통이 확 와버리고 그리고 또 멈춰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그런 것만 잘 지켜보시면 되고 또 진통 패턴이 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산의 경우는 주로 초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첫째 아이를 38주에 낳았는데 아니면 예정일 지나서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똑같은 시기에 낳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하지만 첫째 때 38주에 낳았다고 둘째도 38주에 낳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첫째를 예정일 지나서 낳았다고 또 예정일 지나서 낳을 리도 없고 유도분만을 해서 낳았다고 둘째도 자연진통 안 오고 또 유도분만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또 아니에요. 이전의 아기를 개로 유산했다고 똑같이 이번 아기도 유산한다 이런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완전히 다른 출산이에요. 다만 우리가 경산에서 좀 참고할 만한 거는 출산 진행 시간인데요. 만약에 첫째 때 내가 한 12시간 진통했다 이러면 둘째는 한 6시간, 8시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초산에 내가 진행한 시간 딱 절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만 그건 아니고 초산에 걸린 시간의 50%에서 7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경산은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이 그만큼 덜 걸리기 때문이에요. 경산은 한번 진통에 걸리면 진진통에서 초산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초산은 거의 한 13시간 이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경산은 한 5시간 이 정도에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하지만 초산과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는 건 아니고 진행 과정 역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초산에는 싸르르한 가진통이 없었는데 경산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초산에는 가진통이 있었는데 경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슬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래요. 초산에 기초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진통의 전체 시간일 뿐이지 진통의 과정 또는 그런 아기를 낳는 시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배뭉침이 좀 많이 있는 산모예요. 이 배뭉침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한 또 호르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뭉침이 계속 생겨요. 출산할 때까지 막달에 특히 배가 이제 더 뭉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마 이게 저는 가진통을 연습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배뭉침이 가진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배뭉침이 규칙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초산의 경우는 배뭉침과 진통을 구분을 못하세요. 그래서 배뭉침이 가진통인가? 배뭉침이랑 진통이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통은 자궁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에요. 진통은 배가 조여서 아팠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정도가 스르르 왔다가 스르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그리죠. 수축의 강도가. 그런데 배뭉침은 그냥 딱딱한 상태로 유지됐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라요. 배뭉침이 풀리는 것 자체가 이완이기 때문에 아마 자궁 근육의 수축과 이완과 이게 배뭉침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정리를 하면 배뭉침은 딱딱한 상태로 있다가 풀리는 거. 진통은 자궁이 수축했다가 풀리는 거예요. 자궁 수축은 이렇게 한 번 하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겠죠. 파도처럼. 그래서 수축 쫙 했다가 풀렸다가 쫙 했다가 풀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배뭉침을 유난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배뭉침 정도만 가볍게 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모마다 출산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호르몬의 양상이나 또 산모가 직접 느끼는 어떤 통증의 양상 그리고 그 예민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배뭉침도 마찬가지로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좀 오랫동안 안 풀리는 분들도 있고 이게 또 잘 풀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분명히 배뭉침과 수축은 달라요. 배뭉침이 많다고 해서 꼭 진통이 잘 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배뭉침보다 오히려 내가 막달에 분비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더 잘 보셔야 돼요. 막달에 분비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분비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분비물이 줄거나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출산이 조금은 미뤄지겠구나. 아직은 내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가진통이 있는 경우가 좀 가장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가진통을 계속 했었어요. 가진통은 어디까지나 가진통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몸이 연습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하루는 밤에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통이 시작인가 했는데 한 2시간을 가진통이 있었어요. 근데 2시간 가진통이 있다가 없고 아침 되면 또 그보다는 덜하지만 사르르 아픈 정도의 가진통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진통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밤에만 가진통이 있는 경우, 그런데 아프다 하면서도 잘 정도가 있고 밤에 가진통이 있는데 한 3일 정도 셀 정도로 가진통이 계속 심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밤마다 가진통이 심하게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출산 진행했던 산모 중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진통이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4cm가 열려 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제가 출산을 진행해드렸던 산모인데 이 산모도 밤에 가진통이 좀 점점 작년 12월에 제가 출산을 진행해드렸던 산모인데 이분이 자연분만이어서 제가 집에 가서 출산을 도와드렸는데 이분도 밤에 가진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진통이 출산 예정일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낮에 되면 진통이 그냥 없고 싸르르한 느낌만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다. 일상생활하고 좀 더 지켜보자. 진통이 일단 이어져야 출산으로 이어지니까 아직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는 이분이 가진통이 착실하게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시작하는 가진통이 주기가 좀 짧았어요. 근데 보통은 가진통이 5분 주기면 지속되는 시간이 3, 40초인데 이분은 50초 1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시간은 지켜보자. 혹시 난산인 경우는 좀 가변적으로 오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자 했는데 그렇게 저녁 8시에 진통이 시작돼서 거의 새벽 2시쯤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진통이 밤마다 있으면서 꽤 경부가 부드러워지고 어느 정도 열린 상태에서 진통이 다시 시작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진통은 꾸준하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출산하기 한 2, 3일 전부터 있는 분들도 있고 한 일주일 동안 가진통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가진통이 이어지느냐 끊기느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진통은 말 그대로 좀 연습 진통에 가깝기 때문에 진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게 오다가도 진통이 끊기거나 또 진통이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또는 사르르한 느낌 정도만 아주 약하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통은 그냥 무시하시고 일상생활하고 집에서 좀 힘나는 음식 드시면서 내가 출산이 가까워진 걸 생각을 하시면서 좀 출산 가방 점검하고 이런 쪽으로 출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출산의 유형, 조산기 있는 산모, 경산, 그리고 가진통이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 무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뭉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유형이 좀 섞여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배뭉침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가진통으로 이어지고 가진통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가진통이 시작돼서 이어지고 진진통으로 갔는데 출산이 되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배뭉침만 있고 가진통은 전혀 없다가 무증상이었다가 진통 생기고 출산으로 이어지실 수도 있어요. 배뭉침은 출산할 때까지 생기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는 첫째와 둘째를 같은 시기에 낳아도 셋째 아기는 또 다른 시기에 낳을 수도 있고 진행 시간만 짧아질 뿐 나머지는 초산에서 얻어올 게 없다라는 거.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른 아기인 만큼 또 출산 역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산기 있었던 산모분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가 난산으로 이어져서 자연분만을 못한다던가 이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진통이 왔을 때 좀 변칙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또 그럴 때 한 2시간 이상 같은 진통의 패턴이 이어지는지 또 진통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무난하게 순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막상 출산이 진행되면 병원에 언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다. 혹은 나는 병원에 가서 꼭 무통맞는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집에서 최대한 나는 진통하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막달 코칭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리원에서 퇴소한 후에 신생아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